우주 경쟁에 관한 잘 알려지지 않은 10가지 이야기. 냉전은 사람들의 삶에 공포를 가져왔지만 희망도 가져왔습니다. 미국과 소련 간의 치열한 경쟁은 탐험과 혁신에 대한 놀라운 야망을 일으켰고 이는 그 후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1957년부터 1991년까지 우리는 최초로 로켓이 우주로 발사되는 것을 보았고 최초로 인간이 대기권을 벗어나는 것을 보았으며 최초로 달에 발을 디딘 것을 보았습니다. 두 대국 간의 경쟁에 힘입어 우리는 전에 꿈꿀 수 없었던 일들을 성취했습니다. 10. 나치들이 처음으로 우주로 갔다. 우리 로켓으로 우주에 침투한 것은 처음이다. 한 과학자가 외치며 유리잔을 올렸다. 이날 그는 방 안의 사람들에게 말했다. 이것은 우주여행의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다. 그 사람은 walter 도른베르거였다. 그것은 1942년 10월 3일이었고 그는 나치였다. 그와 그의 팀은 마침내 A-4 로켓을 완성하고 역사상 처음으로 우주로 발사했다. 나치가 쓰러지자 그들의 우주여행의 꿈도 함께 무너졌다. 그들을 이긴 국가들은 그러나 그들이 중단한 곳에서 계속했다. 스탈린은 그들을 최대한 많이 유인하여 자신의 편으로 끌었으며 일부는 혜택을 주고 일부는 문을 부수고 일하도록 강제했다. 미국은 페이퍼클립 작전을 설립하고 유죄 선고받은 나치 연구원들의 팀에서 성장한 것이 나사였다. 9. 아이젠하워는 우주가 소련의 소유가 아니라고 증명하기 위해 싸워야 했다. 미국이 최초의 로켓을 궤도로 올리기로 계획할 때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걱정했다. 지상과 바다에는 경계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었지만 위로 얼마나 확장되는지는 아무도 결정한 적이 없었다. 만약 미국의 탐사가 소련 공간 위를 도는 중이라면 전쟁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아이젠하워는 주주의 자유라고 부르는 것을 위해 싸웠습니다. 그에 따르면 바다 위 100km 이상의 모든 것은 부주디며 아무도의 것이 아니다. 그러나 소련은 동의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들의 영토를 훨씬 더 높이 확장하고 싶었다. 결국 소련의 스푸트니크가 먼저 궤도에 진입했고 아이젠하워는 걱정 대신 안도했다. 스푸트니크가 미국 공간 위로 이동할 때 소련은 그들이 감시 위성을 계속 유지해야 했기 때문에 합의를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 8. 미국과 러시아는 달에 핵폭탄을 떨어뜨리지 않기로 합의했다. 우주여행이 현실이 되면서 모든 공상 속 이야기가 현실 가능성이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러시아의 달 남자들이 우주에서 행성을 폭격할 것으로 예상되는 최후의 날 시나리오는 실제로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졌으며 정부는 그에 대비해야 했습니다. 두 나라는 퇴계 우주조약시라는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문서의 대부분은 우주 탐험이 자유로워야 하는 합리적인 약속으로 가득 차 있지만 기사 사부분은 마치 브래드베리 이야기에서 벗어난 악몽 시나리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조약에서는 군사적인 달 기지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군사훈련을 위해 우주인들을 달로 보낼 수 없습니다. 어느 나라든 원자 폭탄 미사일로 지구를 폭격하기 위해 궤도에 무장 우주 정거장을 보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두 나라는 달에 원자폭탄을 투하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심지어 정말로 궁금해도 달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7. 소련은 적측의 우주선을 겨냥한 레이저건을 만들었다. 소련은 로켓뿐만 아니라 레이저건도 개발했습니다. 그들은 우주에 올라가면서 이기려는 것뿐만 아니라 그곳에 도착하면 준비도 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우주에서 발사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된 레이저건을 만들었습니다. 이 레이저는 적 우주선의 광학 시스템을 파괴하기 위해 빛의 성광을 쏘아냈습니다. 최종적으로 레이저건은 폐기되었지만 이것은 우주인들이 무방비로 가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지구를 처음 떠난 사람으로 유리 가가린은 여행 중에 반자동 권총을 가지고 갔습니다. 미국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임무에 단검을 지고 가지고 갔는데 아마도 우주 레이저 싸움에서는 단검을 가져가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6. 소련과 미국은 거의 함께 달에 갈 뻔했다. 소련은 우주경주의 초기 단계에서 선두를 달렸지만 1960년대가 되면 그들은 뒤처지기 시작했습니다.
1963년에 협력 프로그램으로 나사 과학자들이 소련 과학 아카데미로 초청되어 그들의 우주 프로그램을 볼 기회가 있었고, 소련은 달에 사람을 보내는 것을 포기할 것을 고려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케네디는 그들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것은 그에게 영향을 미쳤다. 곧 뒤이어 그는 두 나라가 함께 일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새로운 협력의 여지가 있습니다. 케네디는 말했다. 나는 그 중에 달로의 공동 원정을 포함합니다. 후루시체프는 그의 아들에 따르면 이 제안을 받아들이려 했다. 그러나 케네디가 암살되었고 후루시체프는 린든 존슨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자 계획을 포기하게 되었고 달로의 공동 임무는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 5. 소련 탐사선이 닐 암스트롱이 처음 발을 디딜 때 달에 추락. 아폴로 미션 중에 소련은 다른 계획을 시도했습니다. 그들은 로봇 탐사선을 달에 착륙시켜 토양 샘플을 가지고 오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이 탐사선을 루나라고 불렀고 그중 하나인 루나 15는 아폴로 11보다 3일 전에 우주로 발사되었습니다. 두 나라는 우주선이 충돌하지 않도록 비행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소련은 루나 15의 목적을 숨겼지만 아폴로 11이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도록 어디에 위치해 있을지 미국에 알려주었습니다. 닐 암스트롱과 버즈 올드린이 달에 처음 발을 디딜 때 루나 15은 표면에 착륙했습니다. 그것은 산의 한쪽에 충돌하여 파괴되었습니다. 4. 닐 암스트롱이 유리 가가린의 메달 중 하나를 달에 가져갔다. 우주로 들어가기 전에 닐 암스트롱과 버즈 올드린은 유리 가가린의 아내와 이야기했습니다. 우주 비행사 중 첫 번째인 가가린은 전년에 사망했으며 그의 유망자는 은혜를 청했습니다. 그의 메달 중 하나가 달 위로 올라가게 하는 것. 남자들은 가가린의 물건이 담긴 작은 소포를 가져와 달을 떠날 때 그의 메달을 남겼습니다. 나중에 어팔로 15도 비슷한 경위를 표했습니다. 선원들은 그들과 함께 길을 가다 죽은 모든 우주 비행사와 우주 비행사의 이름을 나열한 판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남자들은 그들에게 도달하기까지 궁극적인 대가를 지불했다고 느꼈으며 그들에게 빚이 있었습니다. 우주 비행사 데이브 스콧은 미션 컨트롤에게 로버 뒤를 청소하고 있다며 비밀리에 판과 넘어진 비행사라는 작은 동상을 떨어뜨렸다. 3. 소련은 아폴로 13 선원을 구하기 위해 함선을 투입. 아폴로 13 미션은 실패했습니다. 그들의 연료셀이 고장나고 산소 탱크가 우주로 방출되었습니다.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되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소련은 도움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주 비행사들이 재진입을 시작할 때 소련은 그들의 라디오가 떨어지는 우주선의 주파수와 간섭할 것을 우려하여 그들의 라디오 전송을 중지했습니다. 소련의 함선은 태평양과 대서양으로 투입되어 도움을 준비했습니다. 결국 셔틀은 미국 선박에 의해 끌려갔지만 만약 그들이 다른 곳에 착륙했다면 소련 선박에서 환영을 받았을 것입니다. 2. 마지막 아폴로 미션은 소련과의 공동 미션. 미국과 소련은 함께 달에 가지 않았지만 함께 우주로 나갔습니다. 1975년에 케네디의 꿈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폴로 미션 중 마지막으로 발사된 것은 소유즈 우주선과 함께한 공동 미션이었습니다. 이들 우주선은 따로 발사되었지만 한 번 우주에 진입하면 결합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선원들은 함께 실험을 2일 동안 수행한 후 우주선이 분리되어 지구로 돌아갔습니다. 팀은 서로의 언어를 배웠습니다. 모든 미국인은 러시아어를 배우고 모든 러시아인은 영어를 배웠습니다. 1. 미국과 소련은 화성으로의 공동 미션을 고려했다. 미국이 달에 착륙한 후 고르바초프의 계획은 2000년까지 화려한 화성 탐사를 완료하기 위한 무인 미션 시리즈에 협력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양국에서 지지를 받았으며 미국 정치인들은 레이건에게 합의하도록 촉구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1988년에 미국은 이 계획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1994년에 소련에게 화성 탐사선을 보내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몇 일 안에 그들은 철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레이건은 과도한 지출에 대한 어떠한 약속도 하기 싫어했습니다. 게다가 소련을 더 이상 우주 경쟁의 주요 선수로 보지 않았습니다. 협력의 정신은 끝났다. 몇 년 뒤 소련이 붕괴되면서 경쟁의 정신도 종료되었습니다. 우주 경쟁은 종지에 이르렀습니다.